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에요. 평범한 집에서 자랐지만 엄마가 교육에 엄청 신경을 쓰셔서 공부만큼은 강남 애들 못지않게 했죠. 그 덕에 저는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었어요. 경영학과에 갔는데 생각보다 많은 애들이 휴학계를 내고 어학연수를 가기도 했고 워킹홀리데이를 가는 애들도 있었어요. 저희 집은 돈을 들여서 외국으로 유학을 보낼 만한 형편은 안 됐어요. 하지만 많은 애들이 영어권 나라에 가는 걸 보고 저도 가야겠다고 생각했죠. 저는 캐나다에 워킹홀리데이를 6개월 다녀오게 됐고 그 후로 유학에 대해 생각이 많아졌어요. 엄마도 저나 제 동생을 유학 보내고 싶어 하셨지만 쉽지 않았어요. 아빠가 부촌에 가게를 내고 직접 만든 캐주얼 옷을 파셨는데 그럭저럭 저희 4식구 살 정도의 수입만 나왔거든요. 저는 어떻게든 제 힘으로 유학을 가보자고 생각했고 패션 경영을 공부할 수 있는 영국을 염두에 두고 공부했어요. 영국을 택한 이유는 유학생이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는 얼마 되지 않는 나라이고 석사 과정도 짧은 시간에 마칠 수 있어서였죠. 그런 결심을 한 이후 저는 폭풍 공부를 하며 중고생 과외로 돈을 모았어요. 아무리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제가 돈을 넉넉히 가지고 가야 덜 고생할 테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준비를 해서 졸업 후 영국에 갔어요. 돈을 마련해서 갔더구는 해도 낯선 해외 생활에 생각지도 못한 돈이 여기저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얼마 안 가서 아르바이트를 구할 수 있어서 다행이었어요. 그때 저처럼 힘들게 유학 온 사람들과 친해졌고 힘들 때마다 서로를 격려하며 공부를 했어요. 나름 노력을 한다고 했지만 저는 1년 만에 석사를 따지는 못했고 1년을 더 공부해서 졸업을 했죠. 저는 한국으로 돌아와서 한 패션 회사에 입사 원서를 냈어요. 워낙 똑똑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합격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어떻게 면접 연락이 왔더라고요. 저는 떨어질 수도 있으니 연습한다는 마음으로 하자며 갔죠. 그런데 제가 예상했던 질문들이 나왔고 떨지 않고 담담하게 대답을 할 수 있었어요. 그 결과 그 회사에 합격했고요. 제가 합격 연락을 받은 날 아빠는 너무 좋아서 가게 문을 닫고 근처 가게에 떡을 돌리며 자랑을 하시더라고요. 나는 그냥 동네 옷가게를 하는데 우리 딸은 패션 회사를 들어갔지 뭐야. 걔가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똑똑하긴 했는데 이렇게 잘났을 줄은 몰랐네. 라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셨다고요. 아빠, 이제 그만해. 나 창피하려고 해. 그리고 이게 다 아빠가 유학 가도 된다고 허락해주고 공부하는 거 밀어줘서 그렇지. 나 혼자 된 건가? 엄마도 공부하는 거라면 뭐든 다 해줬잖아. 라고 하니 옆에 있던 엄마가 은경아, 그렇다고 다 공부 잘하고 너처럼 잘 되는 거 아니야. 나는 진짜 너도 그렇고 미경이도 내 말 잘 따라줘서 얼마나 니들한테 고마운데. 거기다 이렇게 좋은 회사도 척척 들어가줬는데 100번 1000번이라도 말할 거다. 너랑 미경이는 엄마 아빠의 자랑이야. 라며 좋아하시는데 그동안 엄마가 저희 공부시키느라 아빠 몰래 동네 슈퍼에서 부업하시던 게 생각나서 눈물이 났어요. 동생은 대학원에 다니고 있었는데 교수를 목표로 공부하는 중이었어요. 미경아, 이제 언니 돈 버니까 걱정 말고 공부해. 너 유학 간다고 하면 언니가 돈 보태줄 테니까. 언니는 유학 가서 힘들게 공부했는데 나만 그런 덕 보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그런 게 어딨어. 누구 한 명이라도 편하게 살면 좋지. 너는 열심히 하는 게 보답하는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저는 집안 식구들의 기둥이 됐다는 생각에 너무 뿌듯했어요. 그래서 회사도 더 열심히 다녔어요. 제가 하루하루 일해서 버는 돈이
가족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또 제가 회사 다니는 게 아빠한테 힘이 된다는 게 기뻤어요. 회사에서는 처음에 일이 서툴러서 혼나기도 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고 한 해 한 해 흐를수록 점점 익숙해져 갔어요. 그러다가 남편을 만나게 됐죠. 남편은 같은 회사의 영업 전략팀이었어요. 저는 마케팅팀에 있었고요. 회사 전체 모임에서 만난 저희는 그 후에 남편이 먼저 저한테 다가왔어요. 은경 씨랑 같이 있으면 참 마음이 편해요. 저랑 계속 만나보지 않을래요? 그 무렵 저도 흔히 말하는 결혼할 나이를 지나서 얼른 누구든 만나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남편은 주변하고도 잘 지냈고 영업팀이어서 그런지 성격도 좋았어요. 저는 괜찮은 사람을 만나서 다행이라고 여기고 그러자고 했죠. 엄마, 아빠도 동생도 남편과의 만남에 찬성했어요. 우리 딸 일만 하고 남자한테는 관심 없는 것 같아서 걱정했는데 이렇게 남자친구가 있는 거 보니 마음이 놓이네. 엄마는 이제 네 결혼 혼수 보러 다녀야겠다. 라며 앞서가실 만큼 좋아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남편과 1년 조금 넘게 사귀다가 결혼을 약속했어요. 시어머니는 젊을 때 의상실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시아버지는 실급 공무원으로 있다가 남편이 대학생 때 돌아가셨다고 해요. 우리는 고위직 집안이라서 그에 어울리는 며느리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네가 회사가 우리 태영이 회사라니 구색이 맞춰지는구나. 저와 남편이 다니는 회사가 마치 남편 회사인 것처럼 말하는 게 좀 이해가 안 됐지만 나이도 들고 아들 자랑을 하고 싶어서 그랬겠지 했어요. 저희 엄마 아빠도 제가 좋은 회사 다닌다고 사람들한테 자랑하시던 게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나도 예전에 디자인도 다 하고 옷 만들어봐서 알아. 이게 아무리 잘 만들고 선전을 해도 역시 말을 잘해서 사게 만들어야 되는 거야. 라며 결국 또 아들이 잘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좀 귀엽기까지 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아들만 의지하고 살았으니 그럴만 하겠다 했죠. 그리고 그 옛날에 의상실을 해서 그런지 좀 화려한 걸 좋아하시더군요. 하지만 결혼식 날 그렇게까지 할 줄은 아무도 몰랐어요. 결혼식은 그래도 저와 남편이 주인공이잖아요. 안 그래도 많은 사람들 앞에 드레스를 입고 나가는 게 떨렸는데 아빠와 함께 식장 앞에 서 있다가 깜짝 놀랐어요. 저희 앞에 시어머니가 있더라고요. 엄마랑 같이 맞췄던 한복이 아니고 아주 고급스럽고 나비와 꽃이 화려하게 수놓인 한복에 밍크털을 두르고 머리에는 보석이 촘촘히 박힌 머리띠까지 하고 있었어요. 저와 아빠는 무슨 일인가 하고 어리둥절해 있었어요. 진행을 맡은 직원이 보다 못해서 시어머니 보고 비켜달라고 했죠. 남편도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엄마, 여기 말고 저쪽으로 들어가야 돼. 여기는 나랑 은경이가 들어가는 데야.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결국 문을 열고 버진로드를 먼저 걸어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주인공인 것처럼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아빠한테 죄송합니다, 장인어른. 어머니가 너무 긴장하셔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요. 미안해, 은경아. 괜찮네. 어르신이 그러실 수도 있지. 너무 미안해하지 말게나. 라며 아빠는 남편을 다독였어요. 저도 어이는 없었지만 잘못 알았으려니 했어요. 엄마도 동생도 기가 막혀 했지만 뭐라고 하진 않더군요. 좋은 날인데 사돈어른한테 따지는 것도 예의가 아니라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끼리 모인 자리에서 며느리가 영국 유학을 갔대서 집에서 경제적 여유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제가 기를 쓰고 일하면서 공부한 거라면서요. 딸을 참 악착같이 키우셨네요. 그러니 저희 집처럼 고위직하고도 만나시고 그렇게 키운 보람 있겠어요? 좋게 봐주신 거라면 감사합니다.
우리 은경이는 악착 같은 게 아니라 야무진 거예요. 아마 사돈어른한테도 패기치는 일 없을 겁니다. 라며 엄마가 한마디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못마땅한 표정은 지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저한테 네 엄마 닮아서 그렇게 교양이 없는 거니? 하긴 그런 억센 엄마 밑에서 자랐으니 남의 나라까지 가서 일하며 버텼지. 라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참으면서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제가 마음에 안 드시는 건 알겠어요. 그래도 친정엄마를 자꾸 뭐라고 하지는 말아주세요. 엄마는 저 잘되라고 열심히 지원해 주신 거밖에 없어요. 지원? 너 지원의 뜻은 알고 말하는 거니? 니네 엄마가 돈 있고 교양 있어서 널 제대로 지원했으면 네가 이렇게 상스럽진 않지. 네가 과일 하나를 제대로 고급스러운 걸 잘 살 줄 아니? 컵 하나를 고상한 걸 고를 줄 아니? 이래서 비슷한 집안끼리 결혼해야 되는 건데 영국 유학이라는 거에 완전히 속았어. 라며 혀를 차는 거예요. 남편은 어디서나 좋은 사람이구만 싶어 했고 엄마 앞에선 더 했어요. 당신이 좀 참으면 안 돼? 난 다른 남자들이 고부 갈등 때문에 죽겠다 그래도 당신이면 그런 일 없을 거라고 큰소리 땅땅 쳤는데 이게 뭐야? 진짜 이러다가 내가 당신 하소연에 또 엄마 잔소리에 미칠 것 같아. 저는 결혼하고 반년도 안 돼서 시어머니와 남편한테 질려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한 선택이고 친정 부모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잘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회사가 경영난에 부딪혔고 대대적인 인원 감축을 하게 됐어요. 우선 저처럼 사내 결혼을 하고도 계속 다니는 여자들부터 그만두게 됐죠. 다른 회사들은 사내 결혼을 하면 거의 여자들이 그만두는 분위기였는데 그래도 저희 회사는 좀 관대한 편이라서 제가 다녔던 거였는데 더는 다니기가 어렵게 된 거였어요.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넉넉히 줬고 저는 그걸로 만족해야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퇴직금 쓰는 걸 간섭하더라고요. 너 잘됐다. 그 돈 절반은 니네 가구랑 식기 싹 다 바꾸고 절반은 잘 뒀다가 태영이 힘든 일 있을 때 써라.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니네 친정 안목이 우리 같은 고위직 집안하고 너무 달라서 니네 집 갈 때마다 마음에 안 들었다. 이 기회에 가구랑 식기 싹 정리하고 새로 들여놔. 어머니,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저희 집 가구랑 식기가 어머니 마음에 안 드실지 몰라도 전부 새 거고 전 바꿀 마음 없어요. 그리고 저랑 태영 씨 사는 집이지 어머니 사는 집 아니잖아요. 저희가 사는데 불편한 거 없으니 그냥 이대로 살게요. 너랑 태영이 집? 그게 어떻게 너랑 태영이 집이냐? 태영이랑 내 집이지. 네가 고위직 집안에 시집을 왔으면 거기에 맞춰야지. 어디서 이렇게 바락바락 대드니?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어떻게 그 사람하고 어머니 집이에요. 엄연히 저랑 제 남편이 사는 집인데요. 너는 그렇게 배우고 살았는지 몰라도 여기선 안 그래. 밖에 나가서 다 물어봐. 시댁에서 해준 집이 어떻게 네 집이냐? 이래서 천박한 것들하고는 상종을 말아야 되는 건데 내가 영국 유학에 완전히 속았어. 라며 가슴을 치며 분하다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래도 가구랑 식기를 다 바꾸라는 말에는 따를 수가 없었어요. 그럴 필요도 없었고요. 남편은 이제 아예 저와 시어머니 사이에 끼고 싶지 않다며 자기한테는 말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냥 알아서 해. 당신이 엄마랑 잘 합의를 하라고. 나 좀 괴롭히지 마. 밖에서도 남들 비위 맞추고 협상하고 들어오는 사람한테 엄마랑 당신 사이까지 조율하라고 해? 당신도 좀 잘해봐. 왜 이렇게밖에 못해서 자꾸 분란을 만들어? 저는 그제야 결혼한 걸 후회했어요. 그전에는 아이가 빨리 안 생기는 게 걱정이었는데 그날 이후로 아이가 안 생겨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게 될 정도였어요. 제가 말을 안 듣자 시어머니는 결국 저희 집까지 쫓아왔어요. 너 진짜 내 말 안 들으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지금이라도 얼른 가구랑 주방에 있는 거 다 내다 버리고 우리 집안 품격에 맞는 걸로 바꿔놔. 어머니, 이거 제 퇴직금이에요. 그렇게 바꾸고 싶으면 어머니가 돈 주세요. 어머니도 돈 없어서 못하시는 거 왜 저보고 하라고 그러세요? 이게 아주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우리 집안을 대체 뭘로 보고 말이야. 라더니 저한테 차 끓이고 있는 주전자를 들어서 확 집어 던지더라고요. 저는 가까스로 피했지만 발등에 떨어진 주전자 때문에 상처가 남게 됐어요. 문제는 그때 마침 저희 엄마가 현관에서 들어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며느리한테 끓는 물을 집어 던져요. 저 여태까지 참았는데요. 사돈 집안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우리 딸을 이렇게 잡는지 모르겠네요. 대체 뭐가 고위직이고 뭐가 품격입니까? 이렇게 천박한 짓은 혼자 다 할 거면서. 저 이런 집에 우리 딸 하루도 더 못 둡니다. 은경아, 가자. 엄마는 제 손을 끌고 그 집에서 나왔고 저는 그렇게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이혼을 하게 됐어요. 시댁에서는 위자료를 안 주려고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어서 우편으로 보내더니 연락도 다 끊고 이사까지 가버렸더군요. 됐다. 돈 몇 푼 받자고 더는 상종 못할 인간들 괜히 찾아다니지 말자. 결혼식 날 지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알아봤어야 되는 건데 그거 못 알아본 우리 실수라고 치자. 라며 아빠는 저보고 이제라도 이혼한 게 잘한 거라고 하셨어요. 저한테는 괜찮다며 씩씩한 모습만 보인 부모님이었지만 뒤에서 저 모르게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그 모습을 본 저는 너무 속상해서 뭐라도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아빠가 저한테 제안을 하셨어요. 은경아, 아빠가 다른 옷가게에서 우리가 파는 옷을 자기네도 팔게 해달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아빠랑 해보지 않을래? 그도 그럴 게 아빠가 만드는 옷들이 잘 팔리는 편이었거든요. 아빠 옷가게는 다른 데에서 옷을 받아다 파는 게 아니라 거의 아빠가 만드는 옷을 팔았어요. 그러다가 다른 옷가게에서 제안을 받은 거였고요. 아빠는 변두리 작은 건물 지하에 세를 얻어서 직원 둘과 함께 옷을 만드셨어요. 그러다 보니 옷을 많이 만들어내는 건 어려웠죠. 저는 제 퇴직금을 털어서 옷공장을 할 장소를 구하고 직원들도 뽑았어요. 아빠가 디자인을 하고 패턴을 만들면 다른 직원들이 각자 맡은 자리에서 미싱을 돌리고 단추를 달고 마무리를 했어요. 엄마와 저는 마지막에 실밥을 제거하는 일을 했고요. 그러면서 어떤 옷들이 더 잘 팔릴지 잡지도 보고 사람들이 옷 입고 다니는 것을 보며 유행을 파악했어요. 또 어떻게 하면 더 사람들의 시선을 끌지 생각해서 옷가게 마네킹 위치도 바꾸고 다른 액세서리들도 배치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빠 가게에는 전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됐고 아빠한테 옷을 받아간 가게도 옷이 잘 팔려서 매출이 늘었다고 좋아했어요. 저희는 아예 브랜드를 만들기로 했어요. 인터넷 쇼핑몰도 만들어서 브랜드 이름을 그대로 붙였고요. 저희 옷을 떼어가려는 가게들도 점점 늘었어요. 아빠와 저는 그렇게 사업을 하는 재미에 푹 빠졌고 6년쯤 지나고 났더니 저희 쇼핑몰이 제법 규모가 있고 단골이 많은 가게가 됐더라고요. 저희는 공장이 있는 동네의 작은 건물 하나를 통째로 빌려서 사무실을 두고 매장까지 냈어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가게만 2개가 됐고 인터넷 쇼핑몰로도 계속 옷을 팔았죠. 소매 가게들과도 거래를 했고요. 그러는 중에 동생은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저희 식구는 제 결혼으로 생긴 상처 때문에 동생의 남자친구와 시댁을 굉장히 꼼꼼히 살폈죠. 다행히 동생 시댁은 다 좋은 사람들 같았어요. 그래도 저희는 자꾸 조심하게 되더라고요. 엄마는 일부러 혼수도 비싼 건 못한다며 동생 시댁을 떠보기도 했어요. 물론 저도 엄마가 좀 지나치다고는 생각했지만 저 때문에 받은 상처가
그렇게 크구나 싶어서 아무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저는 따로 동생과 예비 매부를 만나서 좋은 데에서 옷을 맞춰줬어요. 언니, 일부러 이러지 않아도 되는데 우린 괜찮아. 아니야, 내가 해주고 싶어서 그래. 집에서 해주는 거랑 별도로 그냥 내 선물이니까 받아. 이렇게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처형이라고 해도 되죠? 물론이죠. 우리 미경이한테 잘해줘요. 난 그거면 돼요. 저는 두 사람을 데리고 명품 브랜드 샵에 가서 가방도 사줬어요. 두 사람이 가방을 들고 나란히 거울 앞에 서서 이리저리 보는데 바닥을 닦던 아줌마가 밀대 끝으로 동생 옆구리를 팍 찔렀어요. 모르고 한 거겠지만 동생이 아파하는데도 그냥 가버리는 걸 보니 기분이 상하더라고요. 저는 매장 매니저를 불러서 항의했어요. 매니저는 난처해하면서 사과를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고객님. 지금 청소 시간도 아닌데 저 청소 직원이 나이도 좀 있는 데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너그럽게 이해 부탁드려요. 라길래 서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서 그 정도로 넘어갔어요. 그런데 나가는 길에 그 청소 직원과 마주치게 됐고 저와 동생은 그 사람 얼굴을 제대로 보고는 깜짝 놀랐어요. 다름 아닌 시어머니였어요. 시어머니는 저와 제 동생을 훑어보더니 얼굴 근육에 경련이 난 것처럼 실룩거리더라고요. 니네가 어떻게 여길 왔냐? 어떻게 오긴요? 쇼핑하러 왔죠. 라고 차갑게 대답하고는 동생과 매부를 데리고 돌아와 버렸어요. 그 도도하고 대단하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거기서 청소를 하게 됐는지 몰라도 저희를 계속 무시하는 식으로 말하는 건 정말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며칠 후 시어머니가 사무실로 저를 찾아왔어요. 어떻게 안 건지 몰라도 위자료 때문에 연락을 끊었던 사람치고 정말 뻔뻔하다는 생각만 들었어요. 시어머니는 전과는 다르게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예, 오랜만에 만나서 반갑다고 한다는 게 내가 그만 실수를 했다. 이해 좀 하고 넘어가죠. 여기는 어쩐 일이세요? 다시는 저 볼 일 없는 거 아니었어요? 그게 내가 좀 급해서 그러는데 돈 좀 빌려다오. 금방 쓰고 갚을게. 라는데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저한테 뭐 맡겨놓은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 그런 돈 없습니다. 돌아가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고 사정을 하더군요. 우리 태영이가 사업을 하다가 돈이 좀 모자라서 요새 많이 힘들어해. 너도 사업을 하니 그 심정 알 거 아니니? 없다고만 하지 말고 조금만 도와줘. 그걸 제가 왜 도와줘야 되죠? 저한테 위자료 주는 것도 싫어서 이사가고 연락도 끊었던 양반이 어렵다고 저를 찾아와서 돈을 빌려달라니요. 할머니 같으면 돈 빌려주고 싶겠어요? 할머니? 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예전 일이라고 해도 내가 너 시어머니 아니었니? 꼭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그 예전 일 때문에 저희 가족 전부 아무도 못 믿고 살아요. 겉으로 아무리 좋은 사람 같아 보여도 의심한다고요. 댁들 때문에요. 그런데 제 입에서 좋은 말이 나가겠어요? 무슨 일인지 몰라도 댁들 일은 댁들이 알아서 해결하세요. 여기요, 경비원 아저씨 좀 불러주세요. 이 할머니 내보내고 다시 못 들어오게 하라고 해주세요. 라고 하자 시어머니는 싹싹 비는 신용을 하며 내가 미안하다.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 어떻게 좀 안 되겠니?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러게 좀 잘 살지 그러셨어요. 무슨 일인지 전 알고 싶지도 않으니까 다신 찾아오지 마세요. 라며 겨우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이번에는 전 남편이 찾아왔어요. 당신 잘 살고 있었구나. 엄마한테 얘기 들었어. 우리 엄마 때문에 속상했던 거 아는데 그래도 피차 마찬가지였잖아. 엄마도 당신 때문에 속상했으니까 이제 그만 풀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고 했다고. 그쪽 엄마는 나 때문에 속상한 게 아니라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대한 거였지. 내 발등에는 아직도 그때 화상 자국이 있는데 이제 와서 은근슬쩍 서로 잘못했다는 식으로 넘어가려고 그래? 그런 말 하려고 날 찾은 거야? 돌아가.
라고 하자 전 남편은 비굴하게 고개를 숙이며 그러지 말고 좀 봐주라. 우리 며칠만 급한 불 끄게 돈 좀 융통해줘. 당신 그럴 여유 있잖아. 응? 라는데 밖에서 그 얘기를 듣던 아버지가 들어오셨어요. 시끄러우니까 당장 나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서 이 행패야? 돈을 우리 은경이한테 맡겨놨어. 아버님,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 제가 못나서 생긴 일입니다. 용서하시고 저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자, 내가 못난 거 맞아. 그러니까 더는 내 딸 괴롭히지 말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게. 안 그러면 경찰에 신고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 말에 전 남편은 더 이상 말을 못하고 돌아갔어요. 전 남편은 저와 이혼하고서 얼마 안 있어 시어머니가 소개한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여자가 사업을 하자고 꼬셔서 회사를 관뒀다고 해요. 그런데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자 회사 돈을 다 들고 외국으로 도망갔다는 거였어요. 전 남편과 시어머니는 당장의 부도를 막으려고 집까지 팔았는데도 빚더미에 앉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둘 다 노동일을 하게 됐고 시어머니가 저를 만나게 된 거였어요. 그래도 전 불쌍하다는 마음이 들지 않더라고요. 자기네가 고위직 집안이라며 저와 친정을 무시하던 걸 생각하면 여전히 열불이 터졌죠. 그렇게 남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니 자기들도 그렇게 당하는 거 아니겠어요? 다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거죠. 그 뒤로 전 남편과 시어머니 소식은 영영 끊어졌어요. 저는 결혼에 너무 질려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부모님도 계시고 동생네 부부와 예쁜 조카도 있어서 외롭지 않게 지내고 있죠. 이렇게 사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긴 얘기 들어주신 분들 다들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길 빌게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